작물을 예를 든다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생력을 가진 제품, 품종, 유전자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 품종들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요즘의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GMO 유전자 변이 조작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자상에서 사면은 거의 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너무 이를테면은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비닐하우스에서 하는데 제가 작년에 노지에다가 해봤어요. 그때 요만씩밖에 안 해. 네,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 거름 양, 예. 탭이 뭐 이런 게 이제 맞지가 않으면 그 파프리카나 고추나 뭐 기타 작물마다 다 그 특성이 있어요. 어떤 영양분이 막 필요로 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질소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거름 양이요. 그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일단은 질소질이 좀 강해야 얘가 좀 커지고 좀 이제 그 종자 번식을 하는데 좀 유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유전자 변형도 있습니다. 이게 종자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전자 변형이 있고요. 그 종자에 유전자 변형을 해서 만드는 그 종자가 있고요. 교잡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추인데 이 고추 저 고추 이렇게 갖고 그 화분을 이용을 해서 교잡을 해서 만드는 게 있고요. 그게 아니라 유전자라는 건 뭐냐면은 세부적으로다가 이제 그 유전자를 건드리는 거죠. 뭘 빼고 뭘 그 있는 거를 복원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품종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용납을 안 해요. 저기 하던데요. 일테면은 호박씨 같은 것도 씨를 받아갖고 심으면 종자가 나는 것이 있고 예. 씨 자체가 아예 여물지도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씨를 보면은 안에가 씨 방이 없어요. 예. 겉껍질만 있고 예. 그것은 변형식품 예. 아닌가요? 그게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그 종자를 만드는 애들이 그 종자를 만들면서 그 몇 대 몇 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건너뛰기를 하면서 그 씨앗이 형성이 되고 안 되고 이래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판매를 하려고 전략으로다가 그렇게 세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복원을 할 수 있어요. 복원 가능해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릴게. 호박이든 고추든 씨앗을 이제 사오든지 그 종묘상에서 그 모종을 사다가 심었잖아요. 그럼 올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다가 하나를 수확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땅에다 그냥 가을에 묻어놔요. 땅에다가 호박을 통째로 묻고요. 고추도 통째로 따서 그냥 묻어놔요. 통째로다가 묻어놔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싹이 나옵니다. 거기서요? 네. 그 다음 해에 그냥 가을에 묻어놓으면 가을에 얘가 나오면 얘가 미친 거죠.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어놓으면 얘가 그 다음에 겨울을 나서 봄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걸 갖다가 심어요. 심어 놓고서 그러니까 고추를 이만한 거 하나 심으면 뭐 수백 개가 들어있죠, 종자가. 그럼 묻어놨는데 여기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필요치 않아요. 몇 개만 심어요, 그냥. 종자를 이제 복원하려니까. 몇 개 심어요. 심어 놓고서 보면은 그 중에서도 고추 나무 한 나무에서도요. 조그만 게 있고 큰 게 있고 막 이렇게 많이 달려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좀 잘생기고 꼬부라지도 않고 좀 마음에 드는 걸로다가 몇 개 따요. 몇 개 이제 이거 이제 익도록 놔둬야죠, 여기서 이제 빨갛게 익도록. 그래서 그걸 따서 놨다 말려 놨다가 다시 가을에 또 묻어요. 그래서 한 3년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종자를 복원시켜 놓은 거예요. 모든 작물을 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종자를 얘네들이 종자상에서 그걸 팔아야 되니까 최우수,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심으면 최고 수확도 많고 병하고는 관계없이 뭐 병도 뭐 이길 수 있는 이런 거를 했다 그러지만 얘네들은 그거는 관계없이 수확을 많이 하는 이런 쪽으로다가 계속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그걸 심어 놓으면은 뭐 농약을 치던 비료를 뿌리던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원하기 때문에 요거를 그 종자 그 얘네들이 알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에 그 종자를 뽑아서 그걸 딱 씨로 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죠, 그게.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종자 보고를 집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집에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세월이 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2, 3년만 지나면 그 옛날 그 토종 그 종자로다가 그렇게 복원해서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특히 옥수수도 이제 그렇게 걔네들이 파는 종자를 갖다 심어서 옥수수를 키우면 굉장히 첫 해는 맛이 좋거든요. 예. 근데 그놈을 씨를 받아갖고 다시 심어서 그 다음에는 먹으면 맛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 옥수수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옥수수는 내가 옥수수를 갖다 심었으면 여기 옥수수 밭에서요 뺑 돌려서 최소한 1kg는 보셔야 돼요. 최소한 1kg. 최소한 1kg 밭에 다른 옥수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교잡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교잡종이 나와서 맛이 없어요. 하여튼 맛이 없어. 예. 그래서 이 종자를 복원을 헐라, 이 종자를 그대로 복원을 헐라 그러면요, 그 주위에 그 옥수수 맛이 없어야 돼요. 다른 옥수수 맛이. 그리고 그 옥수수 심는 시기를 한번 보세요. 심는 시기를 보면 보통 4월 달에서 5월 초순까지 다 심는다는 거죠. 그러면 6월 달에 심으세요. 그 옥수수를 6월 달에 심어버려요. 그러면 자, 옥수수가 그 이제 80일 정도 지나야 이제 수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60일 정도에 꽃이 펴요. 심은 지 60일 정도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옥수수 그 술이 나와요. 그러면 그 꽃이 같이 폈다. 그럼 바람에 날려갖고 전부 다 섞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꽃술이 다 졌어요. 이제 다 졌는데 우리 옥수수는 좀 늦게 심어갖고 이제 술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얘 혼자 이제 단독적으로다가 이제 식구들을 이제 양성을 하죠. 그럼 이 옥수수는 그대로 복원이 된 거예요. 그럼 다음 해에 이 옥수수 심으면 똑같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